자, 원순열 배웠지?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서 해결해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3번 했니 안 했니? 안 했지? 자, 우리 중복순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중복순열은 별도로 공부하지 않고 고배 법칙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어. 자, 한번 문제 보자. 1번 0, 1, 3, 4, 5의 5개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자, 세 자리 정수. 자, 세 자리란 말이 나왔어. 그럼 뭐라고? 세 자리란 말이 나왔지? 세 자리란 말이 나왔으면 이미 순서가 고려되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중복하는 거야? 그러면 맨 앞에 분류법이죠. 대분류라는데 앞에 0이 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분류하는 훈련이 필요해. 1을 쓰고 세 자리 정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2. 그리고 경우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게 몇 개야? 5가지죠. 여기 쓸 수 있는 거 다시 또 써도 돼. 중복이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1, 2 대분류를 하면 1, 2, 3, 4까지가 가능하죠. 가능한 거니까 이런 케이스가 몇 개? 4개 있다. 이렇게 해서 5, 25에서 100까지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잘 따져보면 왜 두 번째 풀을 해야 되냐면 숫자가 많거나 양이 많아지면 두 번째 풀을 써야 되니까. 이때를 보시면 잘 봐. 전체를 한번 볼까? 우리 전체를 분류해 보면 전체가 0으로 시작하는 세 자리가 세 자리 있으면 0으로 세 자리 이렇게 됐던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니까 이 전체에서 이렇게 된 경우를 빼도 된다 이거야. 그럼 전체 세 자리 만드는 전체는 그냥 세 자리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가지 고유 법칙으로 빼기. 0으로 스타트한 거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5가 되지. 그래서 125에서 20을 빼서 100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풀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숫자가 너무 많으면 분류해서 하는데도 한계에 부닥쳐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체를 분류하는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는 타이거. 전부 다 다르죠? 중복을 허용해서 3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암호를 만듭니다. 3개 문자. 반드시 근데 t를 포함하여 만들 수 있는 암호인데 여기 잘 봐. 문장 해석이 되게 중요해. 선생님이 첫날 얘기했잖아. 결국에 뭐가 중요하다? 독해야 독해. 이것은 순서가 고려된다는 얘기지. 자, 반드시 문자 t잖아.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어? 적어도 하나 t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지.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암호는 생각해봐. 3개짜리 문자를 만들잖아. 그러면 TIG로 만드는 거하고 ITG를 만드는 게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암호라는 말 안에 이미 뭐가 있어? 순서가 고려되어 있는 거지. 얘들아 맞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외국 여행을 가려고 캐리어를 했는데 이 캐리어에 1, 2, 3하고 2, 1, 3이 다르면 아무거나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암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암호에는 순서가 고려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풀이 한번 볼게. 적어도 하나 t를 무시하고 적어도 하나 t가 있어야 되니까 자 분류할 거야. 잘 봐. 무식하게 분류할 거야. 근데 분류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해. t가 3번 사용되는 케이스를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대분류. 두 번째 t 2번에 나머지 하나. 세 번째 t 하나에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t 3개를 갖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가지죠. 두 번째는 t 2개 갖고 하는 거야. t 2개 갖고 하면 잘 봐.
세 자리만 하는 거니까 무식할 정도로 이렇게 분류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해. 그래야 머리가 똑똑해져.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하고 상관없이 풀 수가 있지. t를 먼저 2개 쓰는 방법이 3가지지. 그럼 요 자리에 이제 넣는 거야. 그럼 여기는 t가 아닌 거여야 되지. 그럼 t가 아니어야 되니까 t를 빼고 넣는 거야. 그럼 몇 가지야? 4가지죠. 그래서 여기 만들 수 있는 게 4가지가 되지. 자, 이런 케이스가 총 3가지 케이스가 있네. 따라서 12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1가지, 1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t가 없는 거를 얘기해요. t가 하나 있는 걸 하는 거죠. t가 하나 있는 건데 그럼 얘도 당연히 t를 어디 써? 여기 쓰거나 여기 쓰거나 여기 쓰는 3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래는 요 곱하기 3을 앞에다 순서적으로 세 종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쓸 수 있는 거지. 자, 이것도 3가지가 되고 자, t 빼고 쓰는 거야. t 빼고 쓰니까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 쓸 수 있는 가지수 4가지죠. 근데 얘를 중복되도니까 또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가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 하시면 얼마니? 4, 4, 16에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48이지. 이해됐어? 그리고 더하면 60. 그래서 61개가 이것의 정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뭘 쓴 거야? 그냥 분류만 한 거죠. 중복순열 공식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지.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 한번 적어놔. 분류로 찾고 하는 훈련이 중요해.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 기법을 많이 씁니다. 분류법. 편하게 분류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 t를 써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t를 3번, 2번, 1번 이렇게 나누는 거지. 3번 갖고 쓰는 거 1가지고 t 2개 쓰는 거는 2개를 쓸 수 있는 케이스 3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에는 t 말고 쓸 수 있는 문자가 4가지니까 요거 활용해서 12가지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내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t 하나만 사용하는 케이스는 다시 3가지에다가 4가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위터 때는 선생님이 시험 보는 시간까지도 아까도 시험 안 봐요 선생님.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해서 개념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세요. 얘들 알았죠? 그리고 나서 2월달쯤에 확통 심화가 있으면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면 선생님이 원래 재종하고 고3을 위주로 하는 단과 수업이긴 한데 관심 있어서 그걸 들으면 되죠. 확통을 하는 지금 확통은 그냥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완성이 돼요. 그냥.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자 이렇게 전체를 분류하는 습관이 왜 중요하냐. 이 쇼컷에 너무 이 두 번째 메소드 2에 너무 반드시 나는 이걸로 풀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자꾸 분류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 전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저 질문과 상관없이 t를 3번 사용하는 것도 있었고 t를 2번 사용하는 것도 있었고 t를 1번 사용하는 것도 있었고 t를 빵번 사용하는 배열도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t가 적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케이스가 얘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 케이스를 구해서 빼면 어떨까? 그럼 전체를 쓰는 방법은 아까가 동일하지. 5개 문자 쓸 거야. 여기에다가 5개 문자 쓰니까 여기 쓸 수 있는 거 5가지죠. 여기도 5가지고 여기를 5가지죠. 이것들 중에서 t를 빵번. 그럼 t를 빼는 거죠. t를 안 써. 그러면 나머지 4개 문자 4개로 쓰는 거지. 그럼 낼 수 있는 4가지, 4가지,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5에다가 이게 얼마야? 4, 46, 64를 빼는 거죠. 빼볼래? 61. 답이 동일하지. 이 결론을 얻게 된 건 사실은 근데 니네는 거꾸로 푸는 것을 이 방식을 외우려고 그래. 절대 이러면 안 돼.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전체를 분류하면 크게 보면 대분류가 4가지 케이스인데 3가지 케이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전체에서 1가지 케이스만 구해서 빼면 빠르겠다 를 자기가 스스로 이해되고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돼. 무조건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푸시면 좋겠죠? 2가지 풀이 다 확인해 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밑에 숫자 바꾸기는 같은 거라 우리 개념 넓히기는 가급적 피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해봤더니 아 이게 수능적 개념은 좀 다르다는 사실을 좀 알았지? 자 표현 바꾸기 한번 볼게요. 대신에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바꾸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 있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위의 문장은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 순서를 쓰라고 노골적으로 가르쳐줬지. 근데 이렇게 안 준다고. 자 어떻게 돼 있냐면 5명의 관광객이 한 호텔에 2개의 방 701호와 702호에 나누어 투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701호가 있고 702호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 5명이니까 이 5명은 아바타가 아닌 이상 다 다른 사람일 거야. 1, 2, 3, 4, 5번이란 말이야. 이해됐지?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각 방에 여기 또 나오잖아. 적어도 한 사람이 투숙. 이런 표현이에요. 자, 적어도가 나오면 혹시 거꾸로 푸는 게 아닌가 의심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거지.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건 701호 아니면 702호. 몇 가지에? 2가지죠. 2번도 몇 가지야? 2가지. 3번도 2가지, 4번도 2가지, 5번도 2가지가 되는 거지. 이 2가지 중에서 모순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1, 2, 3, 4, 5가 701호나 702호에 뭐 되는 거? 몰빵 되는 거죠. 몰빵. 몰빵 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야? 2가지가 있죠. 그걸 빼주면 이게 답이다 이거지. 2의 5제곱 32니까 빼서 정답은 30까지가 됩니다. 자, 그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됐냐? 7번 봐야지. 전체를 분류하면 이렇게 된 거야. 보았더니 얘가 5명. 전체 분류하는 거야. 얘가 빵명. 이렇게 된 거잖아. 4명, 1명, 3명, 2명, 2명, 1명, 빵명, 그 다음에 5명 있는 케이스가 있더라 이거야. 왜? 질문 자체가 적어도 한 사람이 투숙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렇게 구성된 거를 구해볼래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분류가 총 5가지 분류가 있는데 대분류가 그 중에서 3가지 분류를 하래. 그러니까 효율성은 당연히 2개의 분류를 써서 전체에서 빼는 게 빠르다 이거지. 그래서 그 논리가 분명히 문제가 위에 거하고 다른데 우리의 접근 태도가 똑같아졌잖아. 전체를 분류하는 훈련이 이래서 중요하다. 그 사고를 만들어내면 이거를 거꾸로 풀어야지를 굳이 자기가 한번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된다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물론 문장 자체에서 힌트를 약간 얻을 수 있어. 적어도라는 표현 때문에. 근데 저 표현이 없더라도 전체 분류가 5가지 분류. 구하는 건 3가지 분류. 그러니까 2가지 분류만 해서 빼주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30까지를 이렇게 얻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면서 나는 중복순열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중복순열이란 이제부터 없습니다. 무슨 법칙? 그냥 고배 법칙으로 답을 처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개념 넓히기는 일단 스킵합니다. 이제 예제 4번 가볼게요. 예제 4번은 자, 여러분들 수능에서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는
번째는 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메소드 1. 두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근데 이거는 언제 쓰냐면 합성함수일 때는 합성함수 개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얘를 써야 됩니다. 자, 오늘 함수의 개수를 한번 공부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어요. 수능에서 킬러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바로 함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일종의 맛배기를 보여주려고 할 거야. 두 가지로 다 풀어줄 거고 표를 활용하는 케이스가 보통 쉽습니다. 한번 볼게. 정의역이 2, 4, 6이 있어. 공수에서 그 2학기 단원에서 집합 배우지. 함수로 배우기 전에. y가 1, 3, 5예요. 자, 공역.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야. 잘 봐. 표 작성한다. 딴 데 보면 안 돼. 여기 지금 표를 작성해서 여기에 x고 함수값을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여기는 정의역은 2, 4, 6으로 고정이 돼 있어. 근데 이 함수값은요. 고정이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은 고정돼 있고 함수값은 변합니다. 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쓰시면 돼. 그런데 이때 함수값은요. 공역이잖아. 이 공역이라고 하는 건 공개된 영역이란 말을 줄임말이야. 다시 말하면 나는 135만 나오면 돼.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2에 대응될 수 있는 거는 셋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죠. 4의 함수값도 셋 중에 하나, 6의 함수값 셋 중에 하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7가지 종류의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표를 쓸 때 핵심은 정의역이야 공역이야. 방금 해줬잖아. 정의역은 고정돼 있다고. 정의역이야 공역이야. 공역이죠 공역.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를 쓸 때는 표를 쓰게 되면 공역의 원소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 갖고 놀아요? 공역 갖고 노는 거예요. 공역. 자, 그런데 이번에 같은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본 적 있죠? x, y예요. 잘 봐야 돼. 여기에 1, 2, 3을 쓸 거야. 그 다음, 아니 2, 4, 6이구나. 2, 4, 6에 1, 3, 5. 2, 4, 6이 있어요. 1, 3, 5를 썼어. 자,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래. 자, 이번에 보시면 2라고 하는 걸 대응되는 화살표를 긋는 거잖아. 선을 동시에 글 수는 없고 하나만 그어야 되는 거야. 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2가 선을 대응시킬 수 있는 값이 셋 중에 하나지. 그래서 셋 중에 하나의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나는 2는 1로 갔다. 4를 구할 거야. 4는 1, 3, 5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거니까 다시 세 가지죠. 6도 마찬가지죠. 1, 3, 5 중에 세 가지죠. 그래서 똑같이 27개가 나오죠. 자, 뭔가 다른 거 느꼈어요? 뭐 느꼈어? 이번엔 정의역의 원소의 대응의 경우에 정의역의 원소를 가지고 원소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바로 정의역의 원소 대응의 경우의 수. 아까는 공역의 원소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였다고 하면 벤 다이어그램은 정역의 원소가 대응하는 경우의 수야. 그런데 이의 속도는 얘보다는 표가 훨씬 빨라요. 근데 합성일 때는 이게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 합성에 관련된 건 당분간 안 나올 거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방식으로 연습하시는 게 편해요. 이의 적응도 빠르고. 잘 봐. 왜냐면 여기는 정의역은 고정되고 함수값만 적으면 될 거거든. 정의역이 2, 4, 6. 다시 볼게요.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건 여기에다 이제 함수값을 적을 거 아니야. 근데 공역이 얼마야? 1, 3, 5니까 공역 중에 아무거나 다 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의 속도가 빠르죠. 이렇게 해서 27가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볼까요? 필기를 한꺼번에 하자.
이번에 1대1 대응을 만들래. 이것도 이런 거야. 표가 왜 표현하냐면 여기에 함수값을 쓸 거거든. 자, 정의역은 2, 4, 6을 고정돼서 그대로 써주면 돼. 공역에 1, 3을 쓰는데 내가 여기 쓸 수 있는 가지수를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1을 쓰면 더 이상 1을 안 써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잖아. 그리고 2가지, 1가지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6가지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새로운 조건을 단서 조항에 아무리 많이 달아도 뭐 이함수 값이 3이라고 한다. 그럼 3 쓰고 출발하면 돼. 그리고 중복이 몇 개 되든 중복되게 하면 돼. 그래서 이해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함수의 개수는 이 표를 이용해서 이해하시면 개수도 빨리 구하고 유리합니다. 일단은 이걸 연습해 주시고, 다만 추후에는 복잡한 문제는 반드시 벤다를 갖고 써야 된다. 이 방식을 연습을 수능을 보기 직전에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걸로 정리를 할게요. 자, 들기. 지금 촬영 중이니? 네.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이렇게 보다가 촬영 안 되면 쌤 촬영 안 된다고 얘기해줘. 아니면 손만 들어. 그럼 내가 후다닥 가서 눌러줄게. 아까 저기 재종에 있는 재종도 이제 그 수학 레벨별로 반이 있거든. 선생님이 제일 탑반을 가르치니까 최상반에서 2번째 2교시에 저걸 안 눌렀어. 촬영이 안 됐지. 몰라? 다음 시간에 얘기해줘야지. 고백해야지. 촬영 안 됐다고. 함수 개수 그래서 공식이 없어요. 쌤은. 얘들 알았니? 함수 개수 기존에 배운 친구들은 공식을 막 외웠어요. 선생님은 공식이 없어요. 그냥 고배법칙만 알면 그냥 풀 수 있어요. 얘들 알겠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순열과 조합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에 불과해? 도구야, 도구. 뭐를 구하기 위한?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얘들 알았지? 여러분들 셈하고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면 나중에 이제 뭐 개수 세라 이런 거 할 때 자꾸 분류하는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노트북이나 아니면 패드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있는 내용들 정리할 때도 폴더하고 분류하고 하는 작업 잘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이 깔끔한 친구도 있고 첫 화면이 더러운 친구도 있잖아. 아무거나 앱 다 깔아놓고. 그것도 결국에 따져보면 분류야. 맞지? 그래서 뭐 메신저는 모아두고 아니면 그림은 딴 걸로 모아두고 이런 게 다 분류하는 작업이거든. 그래서 이 마인드는 여러분들이 일상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종합적으로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사고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확통을 잘하는 친구들을 최근에 입사시험에서는 통계학 친구들로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통계학 하니까 수학적인 영역이라 반드시 이과만 있는지 알죠? 맞죠? 통계학과는 연대에서는 문과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융합으로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 함수 개수는 몇 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정말 다른 것도 다 풀리나. 자, 1번 같은 건 똑같은 거라 표현 바꾸기 2번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정의역이 1, 2, 3, 4. 자, 뭐만 작성하면 게임이 끝난다고? 숫자, 표만 잘 작성하면 돼. 한번 해볼게. 문제 달라졌지? 그런데도 일관된 태도로 푸는 게 되게 중요해. 자, x에다가 함수값을 쓸 거야. 자, 정의역 고정되어 있잖아. 1, 2, 3, 4. 그러니까 쉽단 말이야. 고정돼서. 그러면 우리 공역이 누구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은 거니까 내가 1, 2, 3, 4를 그냥 편하게 여기에다가 배열해 주면 돼. 그런데 단서를 만드는 거야.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겠지? 이 단서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로 되도록 돼 있잖아. 그럼 저거는 봐라. 뜯어보면 안 돼. 1의 함수값이면 1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줘야 되고 2의 함수값이면 2보다 크도록 하고 똑같은 문자잖아. 3의 함수값은 3보다 크거나 같도록 그거를 얘기해 준 거야. 임의잖아. 임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라는 뜻입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영어로 하면 랜덤 아니야. 임의니까.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건 모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의가 나오면 무조건 모든으로 바꾸잖아. 근데 해석할 때는 모든이 불편해. 이집트 임의가 수능에 나오잖아. 수학적 표현에 나오면 아무거나라고 해석하면 되게 빨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데 A의 원소 아무거나 대응을 시켜도 요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하잖아. 모두라는 것보다 해석이 훨씬 더 빠르단 말이야. 아무거나 넣어도 이렇게 돼. 1넣어도 이렇게, 2넣어도 이렇게, 3넣어도 이렇게, 4넣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4를 넣게 되면 현대보지 마라.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1의 함수값은 1보다 큰 놈만 쓰래. 근데 우리가 갖고 놀 거는 1, 2, 3, 4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 쓸 수 있게 돼? 4개 쓸 수 있게 되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건 몇 개 쓸 수 있게 돼? 2, 3, 그러니까 2, 3, 4. 그렇지. 그 주어진 독해만 하시면 답은 24개를 금방 얻을 수 있죠. 자, 어떤 기법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표를 그리고 표에 대한 해석만 썼잖아. 그래서 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밑에 나는 함수값을 제가 제시된 조건대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얘들아 뭔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4-3번도 한번 해볼까? 개념 넓히기도 할 수 있어. 자, 심지어 이거는 우리 개념 넓히기는 수능형 문제잖아. 수능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함수에게 쓰는 표를 가지고 당분간은 작성해서 풉니다. 공식을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지. 자, 여러분들 공부를 두 번째 시간이라서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원칙, 선생님은 사실은 수능 강사야. 그리고 재종반에서 제일 상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제1학원의 커뮤니티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애들한테 들었거든. 거기에서 항상 강사평가 1등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걸 가르치냐면 여러분들한테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일관되게 한 가지 대원칙을 가지고 문제가 변형돼도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지 대응력이 생기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케이스 바이 케바케로 다 외운다고 생각해봐. 그럼 비효율적이지. 학습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 많이 연습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조금 바뀌면 거꾸로 대응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찮다 하더라도 쌤이 가르쳐주는 대원칙대로 문제를 독해하시고 풀어내는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 확통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카테고리별로 묶이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래서 그 매핑을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면 그 매핑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 문제 질문하고 상관없다 이거야. 정의역이 1, 2, 3밖에 없잖아.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거기에 대해서 함수값 3개를 쓰면 돼. 누구 갖고? 0에서 4까지 갖고 쓰래. 그런데 뭐래? 여기 보시면 함수값 1, 2, 3을 곱했더니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함수값을 3개 곱해도 0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냥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뭐야? 0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 여기 봐. 해서 독해 능력이라고 그랬지.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뜻을 담고 있잖아. 그냥 독해야. 표현에 대한 독해. 자,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뭐야? 선생님이 용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문제를 자기가 그 어떤 공부를 할 때 불편하죠. 말뜻을 모르니까. 근데 이 정의를 할 때 영어로도 되어 있는 게 있고 이 정의는 한자어가 95% 이상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영어식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해석해 가는 거야. 귀찮아도. 그럼 실마리처럼 풀리는 거지.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의 독해가 필요해. 지금 다 곱해서 0이다.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함수값 3개 곱해서 0이야. 그러면 누구라도 적어도 하나는 0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지.
3개가 0인지 2개가 0인지 1개가 0인지 안 중요해. 적어도 하나가 0이지. 그러면 적어도라는 표현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하라고 그랬잖아. 무슨 의심? 혹시 거꾸로 푸는 게 빠르지 않을까? 왜? 자, 전체를 분류하면 3개 중에 자, 함수값이 0, 함수값 개수죠. 함수값 개수가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이게 그냥 한자어로 구성돼. 이거 이렇게 쓰는 거고 영어식 표현은 함수값이 0이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것을 개수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함수값 개수가 0인 건 맥스로 3개잖아. 맥스로 2개, 1개.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이런 게 떠올라야 된다 이거지. 곱해서 여기 나오면 함수값 개수가 이걸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구해서 빼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러려면 전체를 자꾸 뭐 하는 훈련? 아, 이 문제 선생님이 거꾸로 풀라고 했지. 그래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전체 분류했더니 4개의 대분류가 나왔지. 그런데 우리는 얘를 구하라고 하니까 얘를 구해서 빼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런 걸 니네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체화가 돼서 결국에 여러분들 생각, 로직에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독해 능력에 이런 선생님이 팁을 주면 그 팁들만 계속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부터.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한번 볼까? 그러면 전체를 한번 볼게요. 전체 여기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라고 했어? 여기에서 5가지잖아. 5가지를 씁니다. 이 중에서 요 케이스 0개, 하나도 안 쓰는 케이스를 빼는 거지. 하나도 안 쓰는 케이스가 뭔데? 요 밑에다 0 말고 대응시키는 거죠. 공역 중에. 그럼 뭐야? 4가지. 이거 아까 어디서 풀던 거하고 비슷한데? 125에서 64를 빼서 61가지. 자, 아까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잖아. 근데 전혀 눈치를 못 챘죠. 그 이전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인데.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61가 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얘들아? 자, 핵심은 다시 한번. 선생님 지금 몇 번 얘기해요? 한 100번은 얘기할 거야. 머릿속에. 약간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경우에서의 핵심은 뭐야? 분류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꾸 전체를 분류하도록 해야 돼. 그게 중요한 이유가 전체를 분류하잖아. 얘들아 여기 봐봐. 전체 분류해서 대분류를 먼저 했다. 대분류 했는데 총 5가지가 있다. 확률이 이 전체 중에서 얘가 나올 확률을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체를 분류해 놓으면 그거 중에 여기겠지만 해서 분자에다 올리면 되는 거야. 그게 확률이거든. 그래서 결국엔 경우의 수와 확률이 동일해. 그러니까 전체를 대분류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수의 개수는 표를 이용하니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게 2가지가 결합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한 내용 필기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거야. 얘들아 이해됐죠? 다음. 자, 5번은 지난 시간에 해봤지? 5번은 한 거라서 넘어갑니다. 6번 가볼게요. 6번. 이걸 외우게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봐라. A, B, C, D, E의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B보다 반드시 앞에 와야 된다. 자, 봐봐. 순서를 정해준 거야. 자, 순서가 정해져 있죠. 순서가 결정되어 있어.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면 사실은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사실은 이로 봐봐. 선생님이 가장 그러니까 독해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외우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A, B를 같은 문자로 바꾼다. 같은 문자로 바꿔서 A, B를 TT로 바꾼대. 그리고 C, D를 갖고 배열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니까 5팩 나누기 2팩을 처리한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TT 자리에 A, TT 얘를 쭉 배열하게 되면 TT가 어디 있을 거 아니야? TT가 어디 있어가지고 C, T, D, T, E가 있을 거냐?
이때 이 t를 지우고 a, b를 다시 넣는데 얘들아 니네가 생각해 억지 아니야? 풀이가 좀 외우잖아 이게. 니네 생각이 아니잖아. 이런 풀이가 엄청나게 나쁜 풀이죠. 근데 모든 해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가 약간의 변형이 오면 전혀 대응을 못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A가 B보다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순서가 일부든 전부가 결정된 거야. 그러면 실은 봐봐. 선생님 뭘 했어?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이 갓순열은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배웠어? 조합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랬잖아. 사실은 순서가 결정되면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 얘기로부터 여기 봐야지. 바로 이 내용은 뽑기만 하면 되죠. 순서 결정 뽑기만은 조합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진짜 논리적으로 어떻게 풀어 볼게요. 총 5개 문제. 잘 봐. AB가 순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5개 자리 중에서 선택할 자리 2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5자리 중에서 2자리를 그냥 선택할 거야.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5자리 중에서 2개.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를 선택해. 그리고 A, B는요. 뽑기만 하면 배열이 결정되지. 어떻게? A, B. BA 배열은 없잖아. A, B 배열이니까 한 가지. 끝. 그러면 이미 얘 배열은 뽑기만 하면 배열이 없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때 A, B가 끝난 거고 그럼 나머지 자리는 몇 자리야? 3자리죠. 3자리 3팩. 그냥 이게 답입니다.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뽑기만 하면 되죠. 이러면 왜 장점이 생기냐? 잘 봐. 이 CDE에 CCDD 이렇게 변형이 돼도 문제 풀이는 하등 지장이 없다고.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구성되어 있으면 9개 자리지. 9개 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해서 A, B를 먼저 써. 그럼 나머지 7자리 있잖아. 표현하면 돼. 같은 것을 포함하면 실팩 나누기 2팩, 2팩, 3팩. 자, 문제가 변형됐는데도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이런 걸 공부해야 된다. 억지로 가다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봐. 그러면 어떤 태도만 우리가 기르면 되냐면 이제부터 문장에 잘 봐. 순서가 결정되어 있어. 근데 어떤 순서? 순서에는 내가 배열이 있다고 그랬지. 배열의 순서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 배열의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고. 이건 뭐 하기만 하면 돼? 그 문장의 독해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배열의 순서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뭐 하시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무엇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순열이 아니라 조합. 그래서 나는 조합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안 가요? 풀기. 그래서 우리는 조합으로 풀 거고 자, 이 문제 정답은 자, 5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합니다. A, B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배열하는 3팩이니까 O 컨비네이션 이 계산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 O, P, 2를 2팩으로 나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 또 해줄 테니까 그러면 2팩이 지워지고 3 남고 5, 4, 20이죠? 답은 60까지 여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OC도 자주 나와서 외워도 돼.
배열의 순서가 결정됐다. 문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뽑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치? 뽑으면 얘가 알아서 배열해 준대. 난 뽑아놓으면 따라락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것은 뽑기만 한다. 바로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걸 한번 같이 연습해 보자. 요거는 조금 연습을 시켜줄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다. 키스미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방금 이런 거야. 자, K, I는 하나씩, M이는 하나, S가 2개 있지. 근데 나열할 때 M이 2보다 반드시 앞에 오게 돼. 표현이 있잖아. M이 2보다 반드시 앞에 오게 돼. 나열했을 때. 바로 배열 뭐가 순서가 뭐 된 거야? 결정되어 있는 거네.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아까 이게 총 6개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죠. 이해돼? M이 2보다 반드시 앞에 와야 된다며. 맞아 안 맞아? 그럼 6개 자리 중에서 2개를 그냥 선택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선택했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 자동방 ME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는 안 돼? 그럼 M이가 없지요. 그럼 4자리 남았지. 4팩 나눠야지. 같은 거 포함했잖아. M이를 제외하면 S가 2개 있네요. 따라서 2팩. 이게 답이 됩니다. 얘들아 이해되니? 요런 거 이제 계산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6P2를 2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6, 5, 30이죠. 30을 2로 나니까 15. 15에다가 이거는 4, 30에서 얼마야? 2. 12를 곱하는 거니까 150에 30. 18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해됐니? 180이 정답. 다음 2번도 한번 해볼까? 2번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 1, 2, 3, 4, 4, 5. 4 2개, 5 2개. 근데 총 7개. 자, 1, 2, 3이 앞에서부터 크기가 큰 순서로 나열되는 방법. 이게 무슨 말이야? 1, 2, 3은 앞에서부터 크기가 큰 순서로 나요. 그러니까 3 나오고 그 다음에 2 나오고 1 나오고 이런 얘기네. 그 얘기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1, 2, 3이 앞에서부터 크기가 큰 순서로 1, 2, 3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뭐가 된 거야? 뭐가? 어떤 표현에 해당돼? 배열. 그렇지. 배열 순서가 뭐 돼 있어? 결정되어 있어요. 이 뜻이기도 하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배열 순서가 결정되면 조합이라고. 똑같아.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자리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3개를 선택해. 그래서 내가 똑같죠. 요 자리가 선택됐다. 그럼 여기에다가 3, 2, 1 쓰면 되죠. 그럼 나머지 1, 2, 3은 해결이 됐으니까 1, 2, 3 해결하면 4, 4, 5만 배열하는 거죠. 그럼 몇 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자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 이제 산수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되니 안 되니? 다음 표현 바꾸기 한번 해볼까? 표현 바꾸기. 다음 볼게요. 자, 오늘 고등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3학년에서 각각 한 명씩, 각각 남녀 한 명씩 총 6명이 참가했다. 남학생은 3학년, 2학년, 1학년 순서로. 이제 이해가? 뭐가 결정됐어? 배열 순서가 결정됐네. 여학생은 1학년, 2학년 사면 배열 순서가 결정되어 있네. 이거 뽑기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네. 얘들아 이해돼 안 돼? 총 몇 개 자리 있다는 거야? 6개 자리가 있어서 6명을 할 거죠. 남학생을 세울 거야. 1, 2, 3학년. 그러면 6개 자리 중에서 3개를 선택했어. 그럼 내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선택됐다고 치자 이거야. 됐니? 그러면 남학생은 3학년, 2학년, 1학년 자동방 쓰지. 그럼 나머지 3개 봐봐. 자리가 이미 배열 선택이 3명만 있으니까 얘는 자동방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그래서 6, 5, 4. 왜? 6P3 나누기 3팩이니까. 거기에 3팩은
6이죠? 약분돼서 5, 4, 20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독해 능력에 우리 PP로 바꾼다 뭐로 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이제 문장에 배열 순서가 결정됐다는 말이 나오면 적어도 정확하게 못 풀어도 아 나는 조합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만 치중하면 돼. 조합을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가 관점이 달라지는 거지. 이 문제를 외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조합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쓸까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이 방식,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 방법들은요, 수능에 바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거 수능 기출이거든. 안 풀 거야. 그냥 말만 볼게. 같은 표현이 정말 있는지. 다음 표와 같이 세 가지 과목에 두 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6개의 과제가 있대요. 각 과목의 과제는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만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여기 답이 나와 있네. 이게 바로 배열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돼요? 이게 무슨 얘기야? 수준 1의 과목을 국어 A, B라고 했고 수학은 A, B, 영어 A, B잖아. 얘를 배열하는 거야. 배열 순서가 결정돼요. 모두 과제를 차례대로 제출할 때 제출하면 뭐 너무 쉽네. 이해돼 안 돼? 국어를 배열하는 순서가 결정돼 있대. 얼마? 국 A, B. 국 A가 있고 국 B가 있으면 얘 내고 얘 내라고. 배열 순서가 결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배열 순서잖아. 순서. 그러니까 순열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국어를 먼저 쓴다 하면 걔를 쓸 수 있는 두 개의 공간을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하는 거지. 그럼 6자리에서 두 개를 선택해. 그럼 배열 순서가 결정되면 뽑기만 하면 되다가 자리를 뽑아주기만 하면 자동방 한 가지야. 이해돼 안 돼? 그럼 나머지 4자리 중에서 다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서 영어를 쓰시면 되죠. 국영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자동방 수학은 한 가지잖아. 근데 이게 답이야, 수능에 실제로. 15가지에 6가지. 답은 90가지가 정답입니다. 이게 지금 수능 기출인데 일관되게 풀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 배열 순서가 결정됐다는 말을 찾아낸 게 중요한 거지 그걸 PP나 QQ로 바꾸는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리 선수학습을 했던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외웠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혀 활용도를 활용할 수 없는 거죠.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이해됐죠? 다음에 7번 최단 거리 경로. 자, 아까 우리 내용 정리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변형이 있냐 없냐를 보기로 했지. 변형이 있으면 합곱의 법칙을 하고 변형이 없으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해결한다 했죠? 그것만 명심하시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아, 우리 이제 또 쉬는 시간이 돼서 지금 저거 이 시기로 35분이니까 45분까지 쉬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그리고